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스카우트 H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상대인 프랑스의 명문 클럽 올랭피크 마르세유. 가장 유명한 선수는 칠레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인데요. 사실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성기가 지난 게 아니냐 얘기가 있었지만 건재한 모습으로 올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 사실 대표적인 이제 표현이 매업 산왕. 메시 없을 때는 산체스가 왕이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 바르셀로나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선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체스의 경력 전체를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산체스 칠레 출신이에요. 예, 일단 유스팀은 유니베르시에다드 카톨리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히긴스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 팀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코브렐로아에서 이제 유스를 거쳐가지고요. 오히긴 시절에 이제 신문 기사 나왔을 때만 주목받은 것 같은데요. 12살 때 이제 에스쿠엘라 베르나르도 오히긴스에 있었는데 팀 내에서 이제 6번째 이제 공격수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나쁘지 않았지만 침투가 좋은 선수였다. 개인적으로는 전국리그 우승을 좀 꿈꾸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까지 할 정도의 주목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 유스 아카데미를 거쳐가지고 2005년 2월에 만 17세의 나이에 프로 데뷔를 했던 거였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올 정도로 조금 기대를 받던 유망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시즌에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이제 출전해가지고 3경기 교체 출전을 했었고요. 남미의 챔피언스리그로 불리는 남미 축구에서 가장 큰 대회에 정말 어린 나이에 출전했다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같이 뛰던 선수가 아랑기스하고 바르가스하고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칠레 축구의 전성시대를 이끈 선수들인데, 사실 솔직히 코브렐로아라는 팀은 우리가 이제 칠레의 리그 팀들을 조금 들어보긴 했어도 좀 낯설어요. 그렇죠. 그냥 콜로콜로라던가 이런 팀들이 아니면 무니베르시타테 칠레라든지 오히긴스도 들어오긴 했는데 코브렐로아는 참 몰랐다. 하지만 나름 좋은 유망주를 많이 끌어낸 팀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뛰면서 총 이제 5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8도움을 기록을 한 거였습니다. 20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이 나이 때 게다가 이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까지 참가하는 팀이라면 칠레의 강팀일 텐데 거기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 4월에 우디네스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유럽팀에 이제 눈에 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디네스에 가자마자 곧바로 이제 칠레 명문인 콜로콜로로 임대를 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06년에는 토르네오 클라우슬라 이게 그러니까 그 후반기 리그에 우승을 했던 거였고요. 또 이제 2007년에는 토르네오 아페르투라 이거는 이제 전반기 리그에 우승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많은 남미 리그들이 이렇게 전후기를 나눠서 우승컵을 또 따로따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콜로콜로에 가서 본격적으로 트로피를 들었는데 이때 또 다른 칠레 레전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비다라고 둘이 같이 뛰면서 그때 우승을 같이 차지했던 거였죠. 아주 어린 모습.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이제 뭔가 해맑아 보이는. 약간 리켈멜 닮기도 했어요. 얼굴이. 누가요? 지금 비달이요? 저 때도 터프했습니다. 비달은 어렸을 때부터도 터프했어요. 어찌됐거나 비달과 함께 뛰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남미의 유로파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코파 수다메리카나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때 이제 준우승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결승전에서 1차전에서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 홈에서 산체스가 도움을 올렸음에도 팀이 1대2로 패하면서 아쉽게 이제 파추카한테 우승을 내줬죠. 어찌됐거나 이제 모든 다양한 대회에서 산체스는 꾸준히 활약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아르헨티나의 명문팀으로 또 다른 임대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7-08 시즌에는 이제 그 당시 리베르 플라테 감독이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였고, 팔카오도 같이 뛰었던 거였죠. 남미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있던 아르헨티나 최고의 팀에서 이제 뛰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우승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2008년 아르헨티나 클라우스라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는데요. 이게 후반기 리그인 거죠. 여기는 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때 멤버들이 화려합니다. 그렇죠. 아르헨티나 레전드인 오르테가도 있었고, 우루과이 공격수 아브레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제2의 메시로 불렸던 디에고 부오나노테도 있었죠.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던, 리버플레이트가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산체스가 있을 때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다. 그리고 이렇게 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이제 마침내 우디네세에서 세리에 A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뷔 시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로테이션으로 뛰면서 예, 그래도 출전 경기 수는 많았어요. 그리고 출전 시간도 뭐 이 정도면은 절반 정도는 뛰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격 포인트가 다소 적었죠. 예. 이때 알렉시스 산체스는 드리블만 잘하는 선수에 조금 가까웠죠. 예, 그때 약간 측면 공격수 느낌으로,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이제 골잡이보다는 이제 돌파하는 선수로 예. 알려졌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2의 그 남미의 호날두로 그렇죠, 그렇게 불리기도 약간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년차 때 이제 5골 4도움 그리고 1골 2도움 이게 근데 뭐 출전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지 뭐 주전을 뛰면서요. 아직까지도 득점 생산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는데요. 3년차 때 마침내 이제 득점하고 도움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리그에서만 12골 10도움,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었죠. 텐텐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팀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풍부한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산체스가 이탈리아 세리에에서는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다. 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이적을 하게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로 2,600만 유로에 이적하게 됐었죠. 예, 이때 뭐 등번호 9번도 줬고 바르셀로나가 큰 기대를 안고 투자를 했던 공격수고 뭐 이제 메시와 함께 짝을 이룰 공격수로 네.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데뷔 시즌에는 25경기 출전해가지고 11골 7도움, 예, 그리고 공식 대회도 14골 7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년차 때는 이제 8골 10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라리가에서는 공식 대회 다 합치면 11골 14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3년차 때 가장 활약상이 좋았죠. 예, 한 1, 2년 동안은 본인이 적응도 하고, 뭐 이제, 네. 이제 자리도 잡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포텐은 3년 차에 터진다. 지금 기록이 엄청납니다. 이 매업 사냥 시절 아닌가요? 3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9골 12도움. 예. 이거는 뭐 득점왕 도움왕이 다 가능할 정도의 기록이고, 예, 공식 대회에서 이제 그 21골 16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예, 이때 이제 유럽 최고의 공격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받았고, 뭐 우승컵도 많이 들었죠? 일단 뭐 2010-11 시즌에 스페르코파 우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하고요. UEFA 슈퍼컵 우승도 했었죠. 그리고 2011-12 시즌에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을 하고 말씀드린 그 3년차 포텐이 터졌을 때 라리가 우승까지 결국엔 스페인 내에 있는 모든 타이틀을 섭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라리가 우승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또 관심을 모았던 것이 메시 선수의 그 부활을 줄여줄 수 있는 선수가 산체스다. 메시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는 산체스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산체스 선수가 그러니까 메시랑 같이 뛸 때는 조금 안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메시가 없을 때는 상당한 활약을 펼쳤던 거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라리가 기록들을 취합한 거고요. 빨간 줄이 이제 시즌별 기록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메시 없이 뛴 라리가 13경기에서 9골 8도움을 올렸습니다. 메시가 없을 때는 본인이 자유롭게 뛰면서 골도 다 만든다. 경기당 하나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선 그래도 메시가 없을 때 그렇게 활약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틱점 1도움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파델레이에서도 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뭐 하나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그 통산 기록인 건데요. 바르셀로나에서의 통산 기록이 공식 대회 141경기 46골 37도움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메시와 함께 뛰었을 때는 119경기 33골 26도움이었어요. 반면 이제 메시가 없을 때에는 22경기 13골 11도움. 확실히 그러니까 메시가 없을 때 공격 포인트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메시가 없는 경우라면 조금의 로테이션도 가동이 될 수가 있고 상대 팀이 뭐 이제 좀 비중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대부분은 근데 그거보다는 메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뭐랄까 메시가 있을 때는 산체스가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반면에 근데 메시가 없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미 출신으로서 당대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였는데 메시랑 함께 뛰니까 뭐 네이마르도 느꼈겠지만 메시의 그늘을 좀 가리고 내가 뭔가 나 중심으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나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이적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뭐 메시하고의 호흡이 좋지 못한 부분들도 이적에는 크게 작용을 했고 또 거기다가 아스날이 3,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차익을 본 거죠. 차익을 보면서 이제 아스날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아스널 이적 첫 해부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스널에서는 뭐 예열할 시간이 없었고 그냥 바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35경기 16골 8도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식 대회 52경기 25골 12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스널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됐었죠. 이때 뭐 아스널 에이스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당장 최고의 공격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2년차 때는 1년차와 비교하면 살짝 주춤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30경기 13골 5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공식 대회는 41경기 17골 11도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3골 5도움이니까 출전 경기 이상의 포인트를 올렸지만 팀은 조금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역시 근데 3년차는 마법이다. 3년차 때가 커리어 하이였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전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4골 1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공식 대회는 51경기 30골 18도움을 올리면서 또 다시 아스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죠. 그러니까 2년차 때만 놓쳤던 거였거든요. 거의 50개 공격 포인트에 근접을 했고 이 득점 기록이면은 사실 다른 선수들이 골을 더 넣어서 그렇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가능할 정도의 페이스였다. 하지만 마지막 시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 팬들을 실망시켰어요. 전반기 때 물론 골은 넣긴 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경기 내용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그가 뭐 소유권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선수들하고의 마찰도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무승부하고 막 기뻐하고 이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화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골 셀레브레이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안 좋았었죠. 무엇보다 이제 시즌 중에 이제 팀을 떠나는 결정을 했고, 게다가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맨유로 간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유가 더 아스날보다는 더 큰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스날 팬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아스날을 버리다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아스날 팬들은 또 산체스를 안 좋은 기억으로 볼 수 없는 게 정말 공헌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16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80골 45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산체스의 최전성기는 아스날 시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때 우승도 좀 차지했었죠. 뭐 2015년엔 커뮤니티 시드 우승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14-15 시즌 FA컵 우승, 2016-17 시즌 FA컵 우승, 2회를 차지했었습니다. 당시 아스널이 그래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트로피를 차지했던 것인데 2018년 1월 달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맞교환, 선수 교환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미키타리안하고 서로 그냥 맞교환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꿨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맨유 가서 망했죠. 그때부터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맨유의 새로운 7번을 받으면서 맨유의 7번이 조지 베스트부터 뭐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호날두에 이르기까지 아이콘이 되는 10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번호였기 때문에 호날두 이후 적응자를 못 찾고 있다가 산체스는 잘하겠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기록인 건데요. 12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아스날에서는 60골 27도움을 기록했었는데 맨유에서는 32경기에서 3골 6도움에 그쳤고요. 그리고 세부 기록들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특히 분당 득점이 168.75분당 한 골 넣었던 게 641분당 한 골. 거의 골을 못 넣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90분당 슈팅 숫자도 절반 이상 깎였죠.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는 흥미롭게 보이는 게 그래도 기회 창출 기록은 거의 유지가 됐다. 그렇다면 산체스가 맨유에서 못한 것은 맨유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도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합도 맞아야 되고 기회도 좀 줘야 되니까. 뭐 근데 그냥 저는 이미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미 내려오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때가 그러니까 산체스가 매년 여름마다 쉬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고요. 또 이제 2015년엔 코파 아메리카 그것도 우승까지 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었잖아요. 또 2016년에 또 다시 코파 아메리카가 100주년 대회 센테나리온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승했는데 또 승부차기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또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도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준우승을 했었는데 여름마다 쉬질 못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보였어요. 그래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아스날 마지막 시즌에 이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전반기 때. 결국에는 혹사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뭐 산체스가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산체스가 이제 맨유에서 인테르로 이적했을 때 인터뷰 내용인 건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유나이티드로 갈 기회를 받아들였다. 당시엔 솔깃한 제안이었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난 어렸을 때 이 클럽을 많이 좋아했다. 그러하기에 난 맨유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가끔 직접 접하기 전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난 맨유에서 첫 훈련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난 많은 걸 깨달았다.
첫 훈련 세션이 끝나고 가족과 에이전트에게 아스널로 돌아가기 위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아니, 무슨 어떤 훈련을 했길래. 팀 분위기가 안 그쵸. 좋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난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곳에 있었다. 이적하고 몇 달 동안 난 같은 감정을 계속 느꼈는데 그 시기 우리는 한 팀으로 뭉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가 아니었다라고. 솔직히 이제 토로한 건데요. 사실 이때 뭐 포그바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이 감독과도 마찰이 있고 선수들끼리도 뭐 파벌이 있고 뭐 그러면 팀이 돌아가기 어려운데 산체스는 지금까지 뛰었던 팀에서는 이 정도까지 뭐 뭉치지 못한 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못했다. 거기다가 저는 연봉도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체 연봉은 이제 4,100만 파운드였고요. 그 연봉은 50만 파운드였고요. 엄청난 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억 저희가 그렇게 7억이죠. 예, 7억 받는다. 7억. 예, 그래서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언론들도 맨날 비판하고 팬들도 비판하고 이러니까 너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부진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2019년 여름에 인테르로 임대를 가기에 이르렀죠. 워낙에 연봉이 비싸다 보니까 이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산체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맨유에 가서 커리어가 꺾였는데 뭐 돈이라도 이 계약이라도 챙겨야겠다. 그래서 일단 인테르로 가면서 본인은 월급을 다 받으면서 인테르는 조금만 내면서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완전히 이제 이적을 하기에 이르렀거든요. 뭐 인테르에서 그래도 좀 여기 낫구나. 맨유보단 여기 낫다. 그 인테르 입장에서도 산체스가 물론 주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쏠쏠한 조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입을 하게 됐던 거였죠. 거기다가 맨유 입장에선 더 이제 가슴이 쓰리는 게 가면서 연봉을 페이컷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맨유에 남았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찌됐거나 이제 인테르와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여기선 제가 좀 양보할게요. 맨유에선 그럴 수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900만 파운드나 페이컷을 하면서 간 거죠.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쓰라리죠. 맨유에서 이미 연간 4,100만 파운드 받았으니까요. 다 돈은 저축했습니다. 결국 이제 인테르에서는 이제 돈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뛴다. 약간 맨유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영입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키타리안도 가서 잘 못했거든요. 아스날에서. 그래서 59경기 출전해가지고 9골 12도움. 물론 산체스보단 잘했었지만은 그래서 잘 못했었고 결국 둘 다 동시에 산체스는 인테르, 미키타리안은 로마로 이적하게 됐었죠. 결국엔 이제 이탈리아 무대로 가서 조금만 살아나는 모습들, 부활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명예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여름에는 산체스는 마르세유로, 미키타리안은 산체스가 나간 인테르로 갔죠. 계속해서 경력을 이어가면서 클래스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의 이적이 좀 잘못된 이적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그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인테르에서 산체스가 좀 어떻게 좀 활약을 했나요? 일단 뭐 맨유에서는 1년 반 동안 뛰면서 45경기, 이건 공식 대회거든요. 5골 9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인테르에서는 2019-20 시즌에는 30경기에 출전하면서 그냥 뭐 한 시즌인데 출전 경기는 그래도 더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근데 대신 출전 시간은 더 적었어요. 왜냐면 주로 교체로 나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4골 10도움, 한 시즌이니까 더 좋은 공격 생산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2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면서 또 세리에 A 무대에서, 돌아온 무대에서 본인의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시즌인데 두 번째 시즌에도 30경기 출전해가지고 뭐 세리아에서는 7골 7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출전 시간이 1137분이잖아요. 많지 않거든요. 사실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났다고 봤을 때는 텐텐도 가능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특급 조커, 슈퍼 서브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엔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세리아에서는 27경기 출전해가지고 5골 3도움. 근데 이제 공식 대회 기록이 좋죠. 39경기 출전해가지고 9골 5도움을 올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분당 득점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공격 생산성은. 그 리그에서 출전 시간이 866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이제 100분당 1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면 제 몫은 다 했다. 그래서 인테르 시절은 뭐 좋은 시절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인테르에서의 기록이 10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0골 23도움. 그리고 2020-21 시즌은 세리아 우승, 그리고 2021-22 시즌은 수페르코파랑 이제 코파 이탈리아 우승.
그래서 이제 98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거죠. 무엇보다 이탈리아 국내 트로피를 모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경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맨유에서의 아픔을 인테르에서 치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유벤투스하고의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 이 경기에서 그 산체스가 75분경에 교체 투입돼가지고요. 이게 연장전까지 갔거든요. 연장전에서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2대2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MVP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산체스가 실제로 나올 때마다 임팩트가 좋고 또 좋은 골도 많이 넣고 멋진 골도 넣었기 때문에 산체스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 골을 넣고 나서 스포르트 메디아셋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죠. 나는 우리의 갇힌 사자다. 만약 나를 내버려두면은 나는 괴물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 골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왔다. 지금까지 솔직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무엇보다 맨유 시절에 본인이 너무 큰 사실 상처를 받았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경력이 처음으로 좀 꺾이면서 욕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에 와서 정말 특히 이렇게 좀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수밖에 없는 결승골을 넣고 나면 좀 그런 그 어깨가 으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는 괴물이다. 괴물이 될 수 있다. 나 안 죽었다.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런 활약을 펼쳤지만 나이가 좀 있기 때문인지 인테르가 계약 연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산체스 입장에서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로 8월 10일에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계약 만료로 이적료 없이 마르세유로 가게 됐고 또 마르세유가 이제 7번을 다른 선수가 달고 있어서 그런지 7번과 비슷한 70번을 줬는데요. 저희가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세유에 가서도 초반에 벌써 3골을 기록하면서 안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직 주전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인테르 시절에는 어쨌건 간에 쪼커로 활용이 됐던 거니까. 게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팀에서 혹사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제대회를 나갈 수 없는 혹사될 수 없는 여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거나 산체스 긴 경력 다양한 활약을 해왔지만 아직 산체스의 황혼기 백조의 노래 끝나지 않았다. 마르세유에서 펼칠 산체스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비록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는 못 뛰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과 그리고 마르세유의 홈에서 열릴 손흥민 선수의 맞대결까지 산체스의 활약 한 주 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체스의 이야기 워낙 세계적인 선수, 역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카우트 H 3편에서는 산체스의 개인적인 히스토리 그리고 4편에서는 산체스와 칠레 대표팀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